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남들 쓰는 것만큼 쓰고 사니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돈이라는 건 남들보다 안 써야 모아지는 게 정석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글입니다. 제가 뭐 돈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저는 뭐 돈 투자 같은 얘기는 잘 안 하고 돈을 어떻게든 뭐 아껴 쓰거나 고정비용 줄이는 거 보통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투자 같은 건 잘 모릅니다. 투자 같은 건 잘 모르는데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건 웬만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월급쟁이잖아요. 월급쟁이는 다른 거 없어요. 월급 나오는 돈이라도 아껴야 돈이 모입니다. 근데 월급쟁이들이 월급 아껴가지고 돈 모아봐야 얼마 안 되는 거 아니까 자꾸 이제 무리수를 걸어요. 뭐 투자 같은 거 한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에 관심이 보이는데 그러다가 인생이 잘못되죠. 최근에 잘못된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다들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월급이 많지 않아 가지고 요즘에 물가도 비싸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돈이라도 모아야 돼. 마이너스가 안 되는 게 어딥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돈을 안 모은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에이, 돈을 모아봐야 얼마나 된다고. 그것이 모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내 집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돈을 모으고 나서 얘기해. 돈을 모으고 나서. 돈을 좀 모아보고 나서. 아니, 뭐,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뭐, 그거 모아서 얼마 되냐. 뭐, 그거 모아봤자 뭐, 어? 아파트 못 들어간다. 아파트 들어가려고 돈 모읍니까? 나중에, 혹시나 살면서 큰 돈이 나갈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뭐 푼돈 같은 거 무시합니다. 월급 나와서 이제 버는 돈 무시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지금 뭐 자산가 이런 사람들 중에 월급쟁이였던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이 뭐 월급 무시하는 거 봤습니까? 꼭 보면 월급쟁이가 월급 무시해. 자기 월도 관리 못하면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 특히 돈 모으기 힘들 거예요. 과거보다. 왜냐? 남들 쓰는 것만큼 쓰는 기준이 높아졌거든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요즘에 남들 쓰는 것만큼 써버리면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모을 수가 없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남들만큼 쓰는 기준이 너무 높아요. 일단 남들이 쓰는 자동차 써야 되고요. 자동차 써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부로 뽑아야겠죠. 캐피탈 끼워가지고. 그리고 남들이 먹는 그 배달 음식 먹어야 됩니다. 뭐 일주일에 3-4번씩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쓰는 최신형 스마트폰, 뭐 아이폰 뭐 14, 갤럭시 23, 울트라 뭐 이런 거 써야 돼요. 그러면 달에 한 요금 한 12만 원에서 한 15만 원 내줘야 돼. 그리고 맛집 같은 데도 가져야 돼요. 커피도 마셔줘야 되고. 그게 남들 쓰는 것만큼 쓰는 거야. 그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월급이 모자라요. 월급만 충당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출까지 끼워야 돼요. 신용카드 쓴다거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망각하는 게 있어. 자기들이 말하는 남들만큼 쓰는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말도 안 되게 높아요. 버는 거는 별로 안 높은데 쓰는 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돈이 모이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이 돈을 버는데 돈이 안 모이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심각성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 어떻게 현상 유지는 되니까. 근데 그거 하셔야 돼. 우리나라는요, 생각보다 노동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노동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평생 고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으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거 아셔야 돼. 그리고 젊을 때 말고는 나이 먹어서는 노동 환경에서 종사하기 힘들어요.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젊을 때만큼이라도 그 돈을 잘 관리해야 된단 말이죠.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지금 젊은 친구들은 지금 이 순간만 있고 나이 먹어서 10년, 20년, 30년 뒤는 없는 것 같아. 자신들도 얼굴에 주름살 찌고 머리에 흰머리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허리 굽고 할 거 아니야.
인간이 늙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늙고요.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해야 되죠. 단지 아파트 사고 못 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 알아야 돼. 지금 일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일할 수 없게 되는 거야. 나이가 차게 되면. 아니면 뭐 다치고 하게 되면 일을 못 하게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일하다가 잘려요. 그럼 돈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그럼 일하다 다쳐요. 그럼 취업인 어디서 마련하죠? 아니면 내가 사는 곳에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 그래.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겨나는 거죠. 지금 젊은 사람들 돈이 없다 보니까 뭐 월세 뭐 10만 20만 올린다? 아니면 뭐 보증금 얼마 올려라 하면 벌써 걱정부터 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자꾸 돈을 쉽게 벌려고 하고 돈을 쉽게 버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리고 자꾸 월급쟁이의 삶 무시하잖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우리나라에 월급쟁이 삶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직장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사람 많아. 직장을 다니는 건 나는 행복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직장 건강해야 다닐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어디 다치고 아파봐요. 그럼 직장에 써줍니까? 안 써줄 거 아니야. 내가 건강하니까.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거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젊을 때 버는 돈이라도 잘 관리해야 그 돈이 밑거름이 돼서 계속 모이고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거나 아니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의 실마리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답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댓글 달지만 편의점 운영하면서 돈 모은 사람인데 돈 1억 모았다고 하면 반응이 요즘 돈 1억 가지고 뭐하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반응인데 그 사람들 자산 현황 좀 보고 싶더군요. 돈 모으는 과정은 고독합니다. 고독함 속에 돈에 대한 경영에 눈을 뜹니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되거든요. 지키고 활용할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먼저 그 고독한 과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이분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1억 모았다고 하면 대단하시네요. 특히나 어떤 뭐 투자나 사업 같은 거 없이 1억을 모았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매달 버는 돈으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월급쟁이로 1억 모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금 20, 30대 중에 통장에 1억 있는 사람이 10%도 안 될걸? 대다수는 없단 얘기예요. 대다수는 5천만 원도 없어. 근데 1억, 2억을 우습게 한다니까? 아니, 자기 통장에 전 재산에 1억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면서 5천만 원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면서 요즘 1억이 돈이냐? 야,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야, 그거 아파트 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자기 주머니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아니, 자기가 5천이나 그 단계 이상까지 돈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 하든가. 모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돈을 1억 모으려면 일단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을 꾸준하게 해야 돼요. 일을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 내가 돈을 1억 모았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계속 경제활동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일을 계속해야 1억을 모을 수 있는 거야.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돈이 안 벌리니까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1억 모았다고 하는 건 뭐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 동안, 최소 못해도 10년 동안은 일을 했다는 거죠. 직장을 다녔다는 거죠. 안 그만두고. 그래야 1억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살면서 한 직장에 10년 이상 다니는 사람들 드물지 않나요, 요즘에? 요즘에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는 사람도 꽤 많잖아. 요즘에 5년 이상 근속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10년은 더 없겠죠. 남자분들도 회사 들어간다고 해서 다 10년까지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1억 모았다고 치면 한 직장에 한 분야에서 그래도 계속 안 그만두고 꾸준하게 일했다는 증거죠. 중간에 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요즘 돈 1억 가지고 뭐하니,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본인 같은 사람이 얘기할 게 아니고요.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왜 없어요? 뭐 아파트를 못 살 뿐이지 뭐 구축 같은 데 들어갈 돈은 돼요.
구축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내 집 마련할 돈은 됩니다. 물론 뭐 서울 같은 데는 택도 없겠지만 뭐 지방 같은 게 1억 가지고 뭐 그래도 뭐 집 같은 거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1억 모아놨다가 나중에 뭐 그 큰일 생기면 돈 쓸 수 있잖아요. 왜 할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많아. 아니면 차를 뽑아도 되고요. 정작 모아놓고 저렇게 하든가. 모아본 적도 없으면서. 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고생해서 모아야 되는지 경험해본 적도 없어서 왜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은 고독합니다. 네, 고독해요. 왜냐? 혼자만의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돈을 모으는 거는. 저도 모으고 있지만 힘들어. 왜냐하면 항상 왜 인간이라고 하면 지름신의 유혹이 있잖아요.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돈 아낀다고 해서 돈 모은다고 해서 사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 유혹을 순간순간 참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돈 모으는 과정은 또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돈을 안 쓰니까. 왜 소비하는 맛도 있잖아요. 그 재미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독합니다. 근데 이 고독함을 극복을 해야 돼. 근데 고독함도 익숙해지면 나중에 노화가 생겨요. 그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돈을 모으는 게. 잠깐 하고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5년, 10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돈 모으는 과정을 쉽게 얘기하자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국토대장정 같은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함을 스스로 좀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는 과정이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 유혹을 떨쳐낼 줄 알아야 돼요. 뭐 주변 사람이 뭐 샀다고 하면 나도 기가 솔깃하는 경우 있잖아요. 나도 살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멀리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모을 수 있게 곱게 놔두지 않아요. 사람들이. 돈 좀 모았다고 하냐? 좀 써라! 한턱 쏴! 야, 돈 모아서 뭐하냐? 차 한 대 뽑아라! 이렇게 또 꼭 주변에서 해방을 놓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고독한 과정을 좀 한번 밟아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 돈 모으는 과정을. 생각보다 이 과정을 안 밟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좀 푼돈을 무시하고 월급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팩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어차피 직장인들은 월급 말고 나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월급이 전부입니다. 근데 이 월급마저 아끼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모은다 그래요?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나쁜 짓이다 저질러서 뭐 돈을 모으실 건가요? 일단 부인할 수 없는 건 그겁니다. 우리는 절대 다수가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은 자기 직업 아니면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럼 돈을 모아서 미래를 도모하려면 자기가 버는 돈이라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은 돈도 관리 못하는데 무슨 미래를 도모합니까? 무슨 부자가 되겠다 그래. 그래서 내가 버는 돈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내가 지금 버는 월급이 이 정도인데 여기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무조건 나가는 돈 얼마나 되고 여기서 절약할 수 있는 돈 얼마나 되고 그럼 절약했을 시에 내가 한 달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돈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그리고 은행 예적금 상품 중에 괜찮은 것들 좀 많이 알아보시기 바랄게요. 요즘에 예적금이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 사실 연말이 좋았어요. 작년 연말이 거의 5점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려갔어. 지금 내려가도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한 3점대 중후반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따박따박 모으는 재미를 좀 많이들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